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교육혁신 콜로키움 진행을 맡고 있는 기계자동차공학과의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교육혁신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제1회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키움 8차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원래 이제 그 일정대로라면은 김병규 그 학생처장님께서 안동대학교 대학생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치 못할 그 일정으로 인해 신찬유 취업 창업 본부장님께서 대신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찬유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찬유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찬유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취업창업진로본부 본부장 신찬유입니다. 제 PPT를 저희는 재학생 취업 전략인데 저희가 지금 2020년 때 했던 많은 일들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졸업생 취업 전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대학의 취업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학과별로 손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이면 대상 졸업생이 19년 8월 졸업생 그 다음에 20년 2월 졸업생이 됩니다. 2021년 졸업생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9.9%가 잠정 취업률 보고와 저희 추산에는 49.9%가 잠정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취업률을 보면 저희가 재정제한 대학 취업률이 56%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 년 동안 56%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숫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입생 충원율이나 뭐 재학생 충원율이 이렇게 뭐 달성하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 취업률에 좀 더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나오는 게 2021년 취업률인데 20년 8월 졸업자랑 21년 2월 졸업자 대상입니다. 모두 기졸업자이고 이 취업률이 여기 취업 현황이 나오는 게 지금 43.62%가 공과대학 전체의 취업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준일자는 2021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43.62%인데 이 취업률이라는 게 저희가 대학원 진학자를 빼고 또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43.62%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저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62%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시면 전체 취업률이 지금 33.64%인데 저희가 뭐 진학자를 제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진학자 뭐 비율이라든가 뭐 평균적인 비율 같은 거 빼고 나면 계산해 보면 한 40% 중반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서 저희가 그 수치에 대해서 함부로 좀 언급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자료 바탕으로 하면 지금 33.64%입니다. 여기서 물론 대학원 모수가 1,379명인데 대학원 진학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자를 빼고 나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40% 중반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에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졸업생 취업률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2020년 8월 졸업자랑 2021년 2월 졸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취업창업진로본부에서는 보통 그 재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졸업자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있지만 기졸업자한테 연락이 좀 충실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학과랑 이 소통을 하면서 학과 교수님들과 학과 조교 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률 향상 방안에서 간략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족농업이 발굴하는 거 이미 각 학과 조교 선생님들한테 공문이 나왔고 각 학과 학생처장님과 제가 이렇게 각 학과 방문하면서
뭐 모든 학과를 지금 방문해서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많은 학과를 방문하면서 가족 노동의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21년 10월 31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이, 이 콜로키움 들으시는 학과에서는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인턴제, 안동에 이전에 사업단 단기 인턴제도 저희 같이 추진 중인데 단기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과에서 1차적으로 기업을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매칭이 안 되는 학과의 경우에 저희가 본부에서 지금 2차적으로 기업을 매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처음에 1차적으로 학과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는 학과에서 물론 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에서 기업을 선정을 해버리면 학과 전공이랑 무관한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과에다가 학생하고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이렇게 기업이 발굴이 안 된 경우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2차적으로 매칭할 기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학생들이 이게 2달 동안 인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호응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졸업생 취업률 향상 방안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재학생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 일자리 센터랑 저희 취업 창업 본부에서 하고 있는 재학생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 취업 지원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요 취업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취창업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저희 취업 창업 진로본부가 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서포트하는 역할로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처 하나의 IR 센터에서랑 저희가 뭐 환료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교육센터, 뭐 창업지원센터 있지만 저희가 가장 뭐 취업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보면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뭐 취업 창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창업 진로본부는 그 학생처 밑에 취업창업 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취업창업 진로본부가 학생처장님께서 대학 일자리 센터장님이시고 그 취업창업 진로본부장이 대학 일자리 센터 부센터장입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 센터를 학생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인데 이건 2020년 기준으로 이미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2021년에는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서 2020년 프로그램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2020년에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이 총 진행된 게 214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이 저희가 취창업 본부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학생 모객이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프로그램들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취창업 본부에서 실시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게 뭐 전공의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객이 잘 되는 편인데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ERP라든가 아니면 뭐 물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을 때 그 대상 학과에서 대상 학과 일단 저희가 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객이 좀 한 20명 정도 나오면 되는데 뭐 10명 미만, 뭐 10명 전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실시했다가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 좀 개수가 좀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조직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취업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서 취창 본부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가 이렇게 취창 본부장이 된 지 한 5개월 정도,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내부에서 볼 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까? 이 에너지를 그냥 시창업 본부 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내역에 보시면 대학 일자리 센터 공모 사업,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이런 걸 매년 성과 분석 및 개선 요구를 받고, 그래서 이 성과 분석 및 개선 요구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개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해외 취업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덩어리 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큰 대형 사업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대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K모브스쿨 같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해서 K모브스쿨을 유치해가지고 2020년과 2020년에 1기를 진행했고요. 그 1기를 진행할 때 13명을 모집해가지고 10명을 수료를 했고 2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모브 같은 경우에 베트남 품질 생산관리, 중간관리 양성 과정인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자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취업 프로그램 저희가 제 추천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몇 개 꼽을 수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취업사관학교가 있는데 취업사관학교라는 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상의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동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 중심으로 이력서 자소서 특강, 그 다음에 아침마다 모닝스쿨, 그 다음에 어떤 면접 스킬이나 면접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서류 검토라든가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이런 걸 유도를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고 지금 2021년에도 현재 취업사관학교가 50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동아리 형태의 안동대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선후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4기, 5기가 있으면 5기 취업사관학교가 4기 졸업생들한테 취업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고 공유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취업률 공시 자료가 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 취업률 50% 전후라고 보면 이 취업사관학교가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이스타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저희 세미나실에서 학생들 취업사관학교를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제이스타 특강이나 면접 특강이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동아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 좀 소개드릴 거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인데 또 안동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는 46명이 2020년에 46명이 수료하였고 2021년에는 올해는 49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빠졌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한국품질재단이 같이 해가지고 ICT 분야 중에 스마트 팩토리랑 반을 두 개로 나눠서 스마트 팩토리 반,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960시간을 진행합니다. 960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석사과정 한 5학기 정도 되는 수업 분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이랑 학기 중이랑 굉장히 주말에도 나와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장기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학기술부 경진대회가 이게 여기 참여한 대학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과학기술부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안동대학교 인공지능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9개 처음에 접수를 49명을 접수를 받았는데 49명이 100%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수료라는 게 저희가 이 2021년에 지금 혁신동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진행하는 한 10개 정도의 대학에서 100% 수업 수료를 한 거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또 주요 성과로 보시면 취업률의 공시 자료가 2020년 기준으로 90%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발표회 및 수료식을 하는 사진으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전력공사 멘토링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동대학교랑 지금 여기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멘토분들을 18분을 보내주고 저희가 재학생을 수료한 재학생 기준으로 32명을 해서 이렇게 1대2 아니면 1대1로 멘토 멘티를 구성해가지고 공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멘토맨으로 전략을
받고 어떤 컨설팅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운영을 했고 2021년에 현재도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 이 경북본부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멘토 멘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입사 주요 전형인 NCS 문제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 안동지역 특성상 저희가 스터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터디가 힘들고 어떤 취업 정보에 대해서 실무적인 취업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멘토분들의 이런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취업 인프라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멘토 멘티분들한테 멘티가 그러니까 저희 재학생들이 멘토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또 질문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안동대학교 재학생들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사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보면 저희 쪽에 사실 이게 한전 멘토링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전에 간 사람 취업한 학생은 없는데 한전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학생들은 있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각 지역 대학의 어떤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지역민들과 이런 봉사 아니면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경북 공부에서 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밀고 있는 게 저희 한국전력공사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거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토요일 날 뭐 금요일이나 세미나도 여기서 저희 추창본부 세미나실에서 직접 하시고 멘토분들이 저희 경북본부에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멘티들 모아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특강 같은 걸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활성화되고 하면 저희도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취업에 준비하는데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또 주요 취업 프로그램으로는 뭐 이렇게 K-무브 스쿨 과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에 기준에 2020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 외국어 대학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국내에서 420시간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600시간 총 1,004시간 동안 직무 명확 교육을 실시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됩니다. 2020년에 그렇게 했고 작년에 2020년에 1기였는데 그때는 10명이 수료를 했고요. 지금 2020년 1년 과정은 작년에 1,004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765시간으로 줄여서 2021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 참여해가지고 이 K무브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게 삼성 1차 협력사 베트남에 있는 생산 품질 관리 직종에 거의 100% 취업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 비자가 지금 베트남 비자가 안 나오는 문제가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상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지금 국내 교육은 거의 끝나가고 외국에 그 베트남 현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출국 절차라든가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취업 프로그램을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과정이라든가 뭐 식스 시그마 과정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운영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 근처에 뭐 사설 어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격증 학원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내에서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과정이라든가 식스 시그마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자격증과 관련된 과정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학과순회 특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직접 찾아가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취업률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틀어볼 거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 준비 현황 시간이 뭐 이렇게 취업 준비도 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2021년에 4학년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1,527명에 대해서 취업 준비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1,049명의 자료 수집해가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취업 지원 카드를 학과별로 일과 수합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하고 있는데, 뭐 제출률 보시면 한 68,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 68.7%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제출해가 많은 수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기준으로 취업 준비도가 얼마만큼 취업 준비 4학년 1학기 기준으로 취업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좀 충분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 저희 학교 4학년 1학기 기준으로 그때 취업 준비도 조사를 했을 때 토익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78.4% 토익이 없다. 무응답도 마찬가지. 무응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토익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토익 액세스는 썼겠죠. 근데 그런 비율이 78.4%이고 토익이 600 이하인 경우는 5.5%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익이 아예 쳐보지가 않은 학생이 80% 가까이 된다는 게 일단 가장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학과별로 취업에 토익이 필요한 학과가 있고 취업에 필요하지 않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취업 준비도를 보면 저희가 1,000명의 자료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특정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그 4학년 재학생 중에 토익을 쳐본 학생이 토익을 쳐본 학생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학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할 때 자기 취업 준비할 때 토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학교 전반적으로 토익을 안 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는 좀 학교 전체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어 역량이 강화되는 게 지금 4학년 1학기 때가 문제가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최소한 토익이 쳐보고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원이나 기초교육원과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내년에는 좀 개선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보시면 자격증에 저희가 상위 1학기 기준으로 자격증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50%고 한 개라도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23%인데 자격증 한 개 이하 비율이 73%라는 것도 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자격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5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앞에 거랑 같이 보면 외국어 능력이랑 외국어도 한 번도 안 쳐보고 자격증도 하나도 없는 학생이 4학년 1학기 졸업자 중에 아니 4학년 재학생 중에 50%라는 얘기인데 절반이 자격증도 없고 토익도 안 쳐봤다는 거는 지금 2학년 3학년 단계에서 어, 취업 준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좀 이 부분은 교수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취사본부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격증 취득 비율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 연봉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저희가 이거 희망 연봉도 조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야기한 희망 연봉이 제일 많은 부분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원래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비율이 보다는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부분이 제일 많았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한데 3천만 원 이상 연봉 희망자가 전체에서 31.1%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뭐 한 평균적으로 한 월 300 정도라고 볼 때 미스매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약간의 높은 연봉을 원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희망 연봉을 낮추거나 그 취업 역량을 향상하는 미스매칭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청학 본부 입장에서는 희망 연봉을 낮추는 분위기보다는 학생들 취업 역량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원래 저희 시청본부가 할 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뭐 영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희망 근무 지역에 보시면 저희가 대구 경북권이 29.7%고 35 지역 구간이 3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뭐 학생들이 무조건 수도권에 희망을 하는 경우 하진 않습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수도권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으로서 뭐 지역 소재 우수 기업하고 일자리 매칭이 필요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회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단 넘어가면 우리 대학 취업 상황에 보시면 우리 취업 상황에 뭐 스와스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강점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취업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2만 명, 3만 명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5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취업률 되는 숫자가 1,479명입니다. 그래서 1,479명인데 대학원 진학자까지 고려하면 한 1,250명 정도가 공시 기준 졸업자입니다. 2020년 졸업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1,250명이면 이 중에서 한두 명이면 저희가 0.1% 올라가는 거고 한 10명 정도면 1% 정도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가? 그냥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맨마킹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취업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지역 문관이 전체 55%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 지역의 일자리를 좀 최대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자 1인당 투입 예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자리 센터라든가 육성 사업이라든가 혁신 사업에서 받는 예산도 많은 편이고 저희가 또 취업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1인당 투입 예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 내 일자리 부족한 건 당연히 뭐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대기업이 상당히 적다는 건 다 인식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또 취업 역량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 취업 역량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업 역량 개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사설 어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동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졸업 후에 안동에 안 남아있고 이탈해가지고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학생하고 학교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동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백신 산업단지라든가 관광 거점 도시 이런 것들 통해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지역 내 일자리 증가가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추천학본부 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사업이 지금 하고 있던 대학 일자리 센터가 종료가 되고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자리 센터가 직구형을 하면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게 위기도 보면 재학 인원 감소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준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를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공무원 준비를 하면 4학년이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1년 이내 취업을 해야 저희가 취업률이 반영이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2, 3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공무원 합격을 하더라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의 취업률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을 위해서 취업 준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학년이라든가 4학년이라든가 지금 현재 4학년이라든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개선 방안인데 이건 계획 중인 방안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확정된 거는 확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은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추천학본부 내에서 계획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 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이게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 사업에 대한 공고가 12월 달에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무튼 기존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5개월도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되고 2022년부터는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랑 플러스 사업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현재 기존 대학 일자리 센터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거 한자 컨소시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랑 고용노동부랑 외부 직업학교 간의 3자 컨소시엄인데 원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의 감독이나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일자리 센터 거의 컨설턴트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업무 지시라는 걸 직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가 고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직업학교에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직업학교의 개인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 컨설턴트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게 컨설턴트가 굉장히 잦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학기 때 봤던 선생님이 2학기 때는 없고 아니면 작년에 봤던 선생님이 올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단점이 또 있으면 그래서 컨설턴트가 교체가 잦다 보니까 또 장기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 및 수행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했던 분이 좀 오래 안 계시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기도 어렵고 한 2, 3년 후에 안 계실 거니까 단계적으로 몇 달 이내 이런 프로그램들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 사업을 유치하면 저희 일단 예상 예산은 4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컨설턴트 3명, 4명을 직접 고용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자진 유출로 인한 상담 효과 저하, 뭐 아니면 장기적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의 어려움 같은 거는 직고용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고용을 통해 가지고 상담 효과를 향상을 기대하고 지금 현재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효율을 좀 향상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일자리 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 일자리 센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 방학 때 따르면 여기 영남대라든가 대구대라든가 대구 가톨릭대를 가봤을 때 저희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환경이고 이 환경이 학생들이 방문하기가 좀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독립된 상담 공간이 여기서 그 기존 대학 일자리센터 환경도 열악한데 방음되는 독립된 상담 공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바로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담이 좀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센터 독립된 방음 부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막이를 기존보다 좀 약간 높이는 그러니까 상담 공간을 2개로 분류해가지고 방음이 되는 공간이랑 그 다음에 약간 오픈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2개로 구분해가지고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되어 있고 작업 그 리모델링은 한 2022년 2월 달쯤에 시작이 되는 걸로 시설가락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방문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담 비밀 보장을 통해서 상담을 좀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가 취업 동아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취업자 1인이 취업률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 대규모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컨설팅, 취업 특강 같은 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수가 취업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학생들 일일이 잡고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업사관학교가 50명이고 여기 취업사관학교 50명, 그다음에 혁신성장인재 양성과정이 50명인데 저희가 박민영 선생님이란 컨설턴트 분이 계시는데 박민영 선생님께서 직접 50명 총 100명을 직접적으로 다 컨트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니까 이게 수료율이나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학 일자리 센터 플러스가 유치되고 나면 취업 컨설턴트를 저희 직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감독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된 컨설턴트 한 분에게 50명 정도를 동아리를 뭐 공무원이라든가 지역 공기업이라든가 지역 교민기관 주제로 해가지고 50명씩 모아가지고 멘토맨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동아리 통해서 저희가 취업 컨설턴트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을 한 300명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79명 중에 대학원 진학자 빼고 나면 한 1250명 정도가 취업 대상자가 되는데 이 중에 300명 정도 확보하면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1250명도 아니고 저희 사범대가 인원이 한 180명, 15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빼고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취업 대상자 30% 정도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하는 거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중이 아니라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플러스 사업을 유치하고 나서 실제 직고용을 하고 나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랑 뭐 선생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표현해가지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뭐 이게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저희가 취업 지원과에서 저희가 교양 과목을 실시 중인데 저희가 직업의 세계 진로 선택이 가장 많은 분반을 차지하고 있고 2학년 3학년에서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9개 분반 631명이 수강했으며 2학기는 지금 37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00명 정도 수강이 되고 있는데 이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매년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매번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진행해 보면
진로 설계를 못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학교 전체적으로도 보면 진로 설계가 못하고 있다는 좀 인식이 좀 드는데 매년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강의의 문제라가 강의 품질의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강의 평점을 보면 강의 평점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어떤 방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 방향을 수강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진로교양 과목의 강사랑 학생 간이 맨투맨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단순하게 수업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되는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2학년, 3학년 때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좀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 강의에서 뭐 이력서 실습 부분을 강화해서 내실화를 시키는 게 목표이고 또 하나는 교양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취업 창업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입을 좀 강화시키는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 강사님들하고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를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워크숍을 하든가 아니면 대면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내실화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시원 운영 중인데 고시원 연계해서 공무원 시험을 지원을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현재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고시원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시원에 원래 있는 인원들이 공무원 시험 아니면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수요자가 있어야 되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이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0명 정도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시원 외부에 있는 지금 외부에 있는 학생들, 재학생 공시생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20, 30명 내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은 공무원 시험에 맞게 프로그램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4학년 때 졸업한 시점에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2학년, 3학년 때 학교 내 공무원 시험, 공무원 프로그램들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이게 어떤 공무원 시험이 뭔지를 확인을 하면 학생들이 진로 설계할 때 공무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뭐 빠른 포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 향상시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졸업 이전에 실시해서 4학년 또는 졸업 이전에 1년 이내 공시 합격을 유도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학과 수요조사 통해 가지고 학과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내년은 좀 개편이 되면 저희가 학과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대면을 통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학과에 맞는 자격증을 아니면 학과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 중인데 전학과의 취업 상담 교과목을 개설하는 거는 계획 중인데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학과별로 취업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2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이 뭐 취업 실제라든가 취업 전략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보통 4학년 2학기 아니면 1학기에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의 장점은 전공 교수가 전공에 맞춰 취업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전공 교수님들이 취업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 교과목을 15 커리큘럼 구성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향에 대해서 이해 부족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공 교수 열정에 따라서 취업 교과목의 운영과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정학본부 주도하에서 전학과에서 취업 상담 교과목 설계 및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대학 일자리센터랑 출정학본부에서 인력이라고 해봐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력들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일단 대학 일자리센터 플러스 사업이 유치된 이후에 대학 일자리센터 플러스 사업 실시 업무 수행의 여지가 좀 있는 거를 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전 학과로 이렇게 교과목 개설할지 말지를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3학기 1학기 1학점이랑 4학기 2학기 1학점 취업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이니까 15시간이니까 15시간에서 진로전담 교수는 담당 시간은 진로전담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출장학 본부 내에서 진로지원 및 취업상담 그 다음에 출장학 본부 내에서 심리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5시간, 8시간, 2시간씩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전 학과에 진로전담 교수님은 그 학과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로서 전공의 전문가로서 교수 상담이라든가 학과 졸업생 특강 아니면 전공별 취업 동향 및 상황 안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출장학 본부는 나머지 10시간 중에 8시간을 맡아서 대학일자리센터 순회 특강은 이 시간에 하든가 아니면 이력서및 자소서 특강 아니면 실질적인 이력서및 자소서 첨사, 뭐 면접 특강 등을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상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적응이라든가 우울증 검사 등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등의 심리 상담이 좀 학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찬유 본부장님께서 저희 안동대학교 시창업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찬유 본부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시창업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열의를 갖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본부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저희 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창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이 안동대학교 구성원들, 특히 이제 각 학과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야지 저희 취업률이 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부가 어떻게 이제 교수님들을 이 취창업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 선문대학교에 있는 저희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선문대학교가 학생들 취창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대학 본부가 어떤 식으로 이 교수님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학교도 저런 거를 좀 도입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 학교도 한번 신찬혁 본부장님께서 선문대학교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 본부가 굉장히 교수님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시창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대학 본부 그다음에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잘 멘토링을 하면서 이 취업에 이렇게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두 가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예정상에는 이제 12월 2일 날 대토론회를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질문 사항을 저희가 이제 모집하기로 하고요. 그때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연은 신찬영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발표해 주신 신찬영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노석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안동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굉장히 거의 뭐 10시, 밤 10시까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상당히 뜨겁게 토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노석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